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잘 보이면 누구든지 찍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가서 육안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은하수 촬영하기가 참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 배우기 밴드의 리더 강사 이상은입니다. 오늘은 은하수 보정을 하기 전에 뭘 찍어야지, 어떻게 찍는가 알아야지, 찍은 사진이 있어야지 보정을 하기 때문에 은하수 촬영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영상이 너무 길면은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이래서 끊어서 간단하게 10분 내외 정도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은하수가 무엇인지 일단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수란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순수 우리말로는 미리네라고도 하고 또 한문으로는 용천이라고도 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은한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밀키웨이 또는 갤럭시라고도 합니다. 갤럭시는 전체 은하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은하를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밀키웨이가 영어로 은하수입니다. 우리 은하는 넓고 오래된 별들이 공 모양으로 밀집한 중심핵과 그 주위를 젊고 푸른 별들, 가스층, 먼지 등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나팔선 모양의 원판 디스크 형태로 회전하고 있으며 그 외곽에는 주로 가스, 먼지, 구상성단 등 일부 별들이 암흑 물질로 이루어진 헤일로가 타원형 모양으로 은하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은하수를 촬영만 할 뿐이지 전체 물리학을 갖다가 배우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하수의 위치, 도대체 은하수가 어느 쪽에 있느냐, 위치를 알아야지 우리가 촬영을 하는 거죠. 현장에 막상 가면은 초보자들은 은하수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디를 보고 찍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보통 은하수는 북쪽 북극성 옆에 있는 카시오페이아라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견우, 직녀성 사이를 지나고 궁수자리로 이어지며 지구에서 하늘을 가르는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시오페아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쪽을 북단 은하수라고 합니다. 남단에 있는 궁수자리가 남단 은하수예요. 그까지 이어진 게 은하수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카시오페이아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북쪽이죠. 지금 보시면은 북쪽인데 북쪽에서 이렇게 남북으로 가로질러서 하늘에 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잘 보이면 누구든지 찍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가서 육안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은하수 촬영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제 강해나 이제 대기질이 아주 깨끗한 데 가면은 이거 비슷하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강해도 심하고 대기질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늘이 잘 안 보입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또 카메라로 담으면은 은하수가 나와요. 또 보정을 좀 거치면 아주 이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보고 찍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참 많이 헤매죠.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북단 은하수는 이 남단 은하수에 비해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은하수 중에서 가장 밝은 부분은 궁수자리인 남단 은하수이거든요. 이게 그 은하수의 아주 핵심이죠. 우리가 주로 이 부분을 많이 보고 은하수라 그러는데 사실은 은하수 이거 전체를 다 은하수라 그럽니다. 이거는 남단 은하수, 남천 은하수라기도 하고 남단 은하수라기도 합니다. 이거는 북단 은하수, 북천, 북쪽 하늘에 있는 은하수라고 해서 북천 은하수, 북단 은하수. 이건 남쪽에 있다 해서 남단 은하수, 남천 은하수라고 합니다. 이 남쪽에 있는 남단 남천 은하수는 겨울철에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축의 경사 때문에 지구 남반구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밤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낮에만 보이는데 낮에는 밝아서 별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겨울철에는 은하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도 은하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쪽이죠. 카시오페이아에 있는 자리, 이 자리 근처 북단 은하수도 은하수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쪽에 겨울철에는 이쪽을 보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남단 은하수에 비해서 예쁘지는 않아요.
은하수가 밤하늘로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은 여름철이 가까울수록 빨라지고 겨울철에는 새벽에 오릅니다. 여름철에 가을철에는 이제 오후에 올라왔다가 우리가 어두워지면은 볼 수 있는데 벌써 하늘에 올라와 있죠. 우리가 보통 4월 달에는 새벽 3시에서 4시경에 은하수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빨라져서 7월 달 8월 달에는 저녁 9시만 넘으면 은하수가 벌써 밤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어두워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가을철로 가면서 은하수를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벌써 낮 시간에 은하수가 하늘에 올라와 있고 밝아서 못 볼 뿐이지 올라와 있다가 이제 12시 되기 전에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을에는 일찍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해와 달과 같이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은하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태양하고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은하수의 동선을 미리 알아야지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얘가 은하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면은 배경을 어떻게 놓고 은하수를 어디에 놓고 촬영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하수의 동선, 그러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있구나, 질 때쯤 되면은 서쪽으로 넘어가 있겠다, 이거를 알아야지 사진 촬영하고 구도를 미리 이렇게 구상을 하고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은하수 촬영에 유용한 모바일 앱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앱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모든 사람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가들에게는 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가는 출사지에서 방향도 잘 모르고 일출일몰각을 잘 모른다면은 사진의 구도를 미리 구상도 못하고 은하수 별 사진을 찍는 사람은 어느 쪽에서 은하수가 올라와서 어느 쪽으로 넘어가는지 알 길이 막막할 것입니다. 실제로 은하수가 현장에서 빛공해로 인해서 잘 안 보입니다. 초보자의 눈에는 보일 일이 만무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나침반과 같은 간단한 앱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도 있지만 요거보다는 조금 진화된 앱을 사용하면은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각각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시는 무료 앱입니다. 이거는 핸드폰에서 구글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에서 들어가셔서 스카이맵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글로는 별지도가 되겠습니다. 스카이맵이에요. 이거는 무료입니다. 장점이 무료죠. 돈이 안 들어가니까 좋고, 부팅을 하면은 바로 빠른 반응과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단점은 뭔가 하면은 이게 별자리만 표시해주고 은하수는 자기가 알아서 이쯤 되겠다 하는 걸 알아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초보자들한테는 별자리도 모르고 이런 사람한테는 무용지물이에요. 은하수가 어디 있는가도 모르는데 북극성만 알려준다고 해서 찾기가 힘듭니다. 이 앱은. 그렇지만 무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료로 구입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한 3천 얼마 정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옛날에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텔라리움은 미국 나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별자리를 가상현실로 만든 건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게 천문학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서 무료로 오픈했다가 다시 유료로 전환된 그런 앱입니다. 첫 번째로 실시간으로 은하수가 있는 자리, 넘어가는 자리 이런 거를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실시간으로, 그리고 입력한 시간대에 은하수가 어디 있는지, 별자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동선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밤하늘에 그 풍경을 아주 사실적으로 투사를 해서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아주 쉽게 은하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유료라는 게 단점이죠. 실제 하늘과 같은 이렇게 핸드폰을 움직이면은 자기 있는 위치에서 밤하늘에 은하수를 다 보여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별자리를 잘 몰라서 못 찍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몇천 원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주 별을 찍는 은하수 작가들, 별사진 작가들한테는 최고의 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핸드폰을 켜서 구글 플레이나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하나 받아 놓으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별자리도 보여주지만은 풍경 사진을 많이 찍는 사진가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낮에도 쓸 수가 있어요. 해가 어느 쪽에서 뜨는지, 몇 시에 뜨는지도, 또 그리고 해가 지는 것도 다 동선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실시간
실시간으로 현재 장소와 방향에 따라서 표시가 됩니다. 너무 좋은 그런 앱이에요. 풍경사진 찍는 분들한테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몇천 원 하면 평생 무료니까 하나 다운받아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PC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이제 스텔라리움 PC 버전인데요. 우리가 뭐 밴드나 카톡 같은 것도 핸드폰으로도 하고 또 PC에서도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스텔라리움도 PC 버전이 있습니다. 앱은 핸드폰에 설치하는 거는 유료예요. 그런데 PC에 까는 것은 무료입니다. 제가 아래에 우리 영상 밑에다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갖다가 링크를 적어 놓겠습니다. 오픈GL을 사용해서 사실적인 그 투사를 실시간과 정한 날짜를 입력을 하면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렌더링을 해주고 실제 밤하늘의 별들을 관측하는 듯한 아주 사실감을 극대화시켜서 안방에서 마치 천문대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출사 전에 은하수의 출현 시간을 미리 알아볼 수 있고 월령과 월출, 월몰 시간들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별을 찍는 초보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별자리와 은하수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출사지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진 촬영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스텔라리움이에요. 스텔라리움 PC 버전입니다. 은하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현재 이 모습은 2020년도 3월 12일 날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오늘 날짜가 2월 2일이고 오늘 만약에 은하수를 찍으러 간다고 했으면은 내일 아침 새벽에 2월 3일 새벽이 되겠죠. 새벽에 올라옵니다. 자, 몇 시에 올라오는가 볼까요? 은하수가 지금 이러면은 여기에 우리나라는 산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겠죠. 그러면 은하수가 안 보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은하수가 이제 촬영이 가능합니다. 내일 새벽 2월 3일 새벽 5시 40분부터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 쭉쭉쭉쭉 시간을 갖다가 제가 분 단위로 지금 그런데 요 보시면은 지금 벌써 이러면 하늘이 파래졌죠. 일출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늘이 밝아지는 시기를 박명이라고 그러는데 벌써 박명이 오기 시작합니다. 날이 밝고 오면 날 샌 거예요. 끝난 거예요. 못 찍는 거죠. 찍어봐야 별이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6시 10분까지는 촬영이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5시 40분부터 딱 30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사진을. 별사진. 그러니까 보면은 찍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충청도나 막 시골로 한 2시간 3시간 가고 왕복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가서 30분 찍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미리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30분 만에 딱 촬영하고 오는 거예요. 잘 찍어봐야 2컷 3컷이에요. 준비하고 뭐 노출 맞추고 뭐 ISO 맞추고 이러다 보면은 금방 1, 20분 가버리거든요. 구도를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은 미리 그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지 않으면은 한 장의 사진도 못 건집니다. 스텔라리움 PC 버전을 보면서 이렇게 시간대를 미리 파악하는 거죠. 폰으로 현장에서 봐도 됩니다. 앱을 이용해서. 그렇지만 PC 버전이 훨씬 더 보기에도 좋고 미리 낮에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알고 가야 됩니다. 메모를 해두고 5시 40분에서부터 6시 10분까지 찍을 수 있다. 일반 분들은 조금 생소하다 보니까 설정하기도 그렇고 사용하기도 좀 힘드니까 요거는 시간을 내서 제가 강의를 다다음 시간에 하나 스텔라리움 강의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그리고 스텔라리움은 여기까지 하고 하나 더 추천해 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웹페이지인데요. 무슨 웹페이지인가 하면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천문 우주 지식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풍경 사진이나 안 그러면은 별 사진을 주로 찍으신 분들은 이거를 절개찾기를 꼭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월령 있잖아요. 자, 2월 달에 천문 현상을 갖다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여러분들 일출이 몇 시고 일몰이 몇 시인가는 풍경사진이나 별을 찍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자, 오늘 2월 2일이죠. 음력으로 1월 9일이에요. 그러면은 월령이 8.6. 그러니까 반달 정도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그림으로도 나와 있죠. 반달로 이렇게 나와 있고 상현달이에요. 오늘이. 달은 아침 오전 11시 57분에 뜨고 달이 밤 12시 44분에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이 자, 별을 찍으러 가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은하수 뜨는 시간이 몇 시예요? 5시 40분이었죠. 달은 몇 시에 져요? 12시 44분에 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출사 가도 되는 거예요. 달이 지고 난 다음에 은하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반달이지만 은하수 촬영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달이 지고 5시간 뒤에 은하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주는 천문 우주 지식 정보를 갖다가 이거 절개찾기 꼭 해놓으세요. 내가 계획을 3월 달에 한번 가고 싶다. 이러면은
출사 날짜를 정하는 거, 이걸 보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달이 언제 떠가지고 언제 지는 것을 보고 출사를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달이 보름달같이 밝은데 은하수하고 동선이 같으면은 은하수가 안 나옵니다. 달빛 때문에 은하수가 나오긴 나오는데 흐릿하게 나와서 아름다운 사진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제가 추천드린 앱 3가지 그리고 웹페이지 하나,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제가 요거 링크를 영상 하단에 보면은 우리 영상을 설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다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은하수를 찍기 좋은 날이 언제 찍기 좋은 날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그거 스텔라리움 한번 PC에 설치하시고 별이 어떻게 생겼고 별자리가 대강 어떻게 되는지 대강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자, 스텔라리움 다운받으러 가자. 렛츠고! 은하수 사진 촬영은 둥근 이렇게 아치형의 은하수를 담기 위해서 파노라마 촬영을 많이 합니다. 촬영하기도 힘들고 보정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은하수 사진 보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를 한번 해주세요. 하단에 공유 버튼을 클릭하고 주소가 나오면 복사해서 카톡이나 문자에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모두 은하수 대작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은하수 사진 촬영법과 보정법 배우기 밴드의 주소도 아래에 남겨 놓겠습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촬영도 같이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